와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 전략 세워주실 때 늘 상당히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 확대되면, 거래가 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주시는데 이 조건이 영 충족되지가 않는 요즘입니다. 오늘장 또 2500선 약간은 하회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거래대금 증가가 부족. 2,500은 이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해도 좋은 자리, 느낌표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 유동성을 한 번 더 봐주시고 이에 따라서 내린 결론은 어느 정도 수익 났으면 좀 챙기면서 가도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좀 더 이야기를 풀어주실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10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 매수 기준으로 2,350이라는 자리를 방송할 때마다 주제로 담고서 2,350에서는 공포 매수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500 목표치 딱 제시하고 나서 제가 2,500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앵커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래대금 얘기를 제가 맨 먼저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항상 제일 먼저잖아요. 이게 왜 제일 먼저일까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금 2,500이라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중동 쪽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확산이 조금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였잖아요. 휴전되는 분위기였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약간 안정세 보이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유가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 관련된 컨센을 돌파하는 애들, 컨센을 좀 하회하는 업체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하나 고를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고를 거냐. 그래서 저는 뭘 고른 거냐면 연속적인 이 매수 대금의 증가를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요인은 저한테 다 후발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걸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흔들리면 전략을 수정하면 되는 거고, 이게 유지가 되면 그대로 전략을 이어가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대신 그걸 추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2,500 전후에서 이 거래대금 증가가 연속적으로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핵심 세 가지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린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은 한 6.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6.5조. 그리고 우리가 2,500 돌파해서 2,516, 이때 거래대금이 7.7조. 그리고 그 전날이 한 7.7조. 그러면은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연속적인 거래대금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적인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제시를 제가 여러분한테 했었냐면, 그러면 2,350 여러분들이 그 주식 거래를 하시면서 좀 싸게 샀었던 주식들 있잖아요. 뭐 2,350이 됐든 2,300이 됐든 제 방송을 사셨던 분들 이 부분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 2,400에서 이런 구간에서 좀 추가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신규 매수하신 분들 이런 거에서는 좀 수익을 좀 확보했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을 100%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지 그 날짜를 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항상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 조정이 다시 나왔었을 경우에 투입할 현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량 다 팔 필요는 없고, 좀 싸게 샀던 주식들은 좀 일부 회수를 하는 거죠. 현금을 적당히 만드는 겁니다. 뭐 20%가 됐든 15%가 됐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할 정도. 그 나머지는 좀 주식 상황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거죠. 80%가 됐든 아니면 뭐 75%가 됐든,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든 배터리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바이오를 가지고 있든 다른 주식군을 가지고 있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제로 좀 한마디로 잡아드린 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 2,500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봤는데 자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좀 덜어내자는 얘기죠. 좀 싸게 샀던 것들은 좀 회수해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이제 주식 가지고서 상을 지켜보는 거죠. 이 세 가지 현상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또 큰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의 좀 핵심이고요. 오늘 2,500선 전후에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환율을 좀 봤어요. 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니까 한 1,306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가 11월 초부터 지수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환율이 1360원 정도 돼요. 1360원 정도 되면 요 부근에서 환율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었던 게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5%대 금리가 무너지면서 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미국 재무부에서의 이 채권 이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이 달러 같은 경우도 같이 이 강세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시장 반등이 올랐던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줬었던 게 환율이나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잠깐 쉰다? 주식으로 치게 되면 좀 매몰수하려고 하는 거구나. 즉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는 2,500이라는 구간에서 강하게 베팅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강하게 매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만약에 실수로 좀 주식이 조정이 나오면 싸게 매수할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베팅 자금을 해서 지금 당장 판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거는 지금 투자 주체들 역시도 좀 간을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흐름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박스권의 좀 연장선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님. 여보세요? 앵커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업종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확장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맨 위에 있는 거는 반도체 중심주를 이야기를 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전자나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중심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바이오제약 중심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현대차, 기아, 자동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산업 중심주죠. 잘 한번 보세요.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주식들. 잘 보면 오늘 시장이 한 1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18포인트 선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잘 보면 중심주들이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조정이 좀 나왔고 배터리 중심주도 좀 조정이 나왔고 바이오 중심주도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자동차 중심주들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중심주들은 반등이 좀 나온 구간 위에 있는 주식들이건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건 중간에 있는 주식들이건 간에 오늘 시장 조정과 같이 약세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추세를 붕괴를 일으키는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면 중심지 밖에 있는 애들 잘 보세요. 성우 하이텍이나 만도나 화신. 그러니까 중심주보다는 좀 밖에 있는 가벼운 주식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이오나 대주전자재료나 이녹스라든지 뭐 PNT라든지 좀 중심주 밖에 있는 주식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플러스권 보인 게 HPSP라든지 뭐 사이맥스라든지 한미반도체는 제외하고요. 그다음 오로스테크라든지 뭐 K스텍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심주 좀 밖에 있는 주식들 쪽은 좀 자금이 동기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2,500 구간에서 만약에 지수를 당장 땡길 거였었으면은 산업 중심주들을 바로 오늘 땡기는 흐름들이 나왔을 텐데 얘네들을 오늘 좀 쉬고 그 밑에서 장기간 좀 소외받았거나 이격이 좀 심하게 벌었던 주식들 정도로 단기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2,500대에서 매물 소화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고 저는 현재 시장이 이렇게 좀 읽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잘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음영 상태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방송에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간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미스터 진단 시간 저녁 9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